늦은 오후 펜션 마당에는 고요한 바람이 불어왔다. 선영은 여행 가방을 들고 계단을 오르며 괜히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이 또 있을 줄이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얼굴에 번지는 미소는 감출 수 없었다. 버스를 몰고 도착한 민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녀를 찾았다. 흰 셔츠에 묻은 땀 냄새조차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의 시선이 자신에게 오래 머무는 걸 눈치챈 순간 선영은 얼굴이 달아올랐다. 저녁 식사 자리가 이어졌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속에서도 두 사람의 대화는 묘하게 따로 흐르고 있었다. 잔을 부딪힐 때 손끝이 닿았고 그 짧은 접촉은 생각보다 오래 남았다. 민호의 손길은 무심한 듯 자연스러웠지만 선영의 심장은 이미 제멋대로 뛰고 있었다. 밤, 불빛이 흔들리는 마당. 선영은 창가에 서서 모닥불을 바라보다가 인기척을 느꼈다. 민호였다. 가까이 다가온 그는 괜히 어깨에 자켓을 걸쳐주며 말했다. 춥죠? 짧은 한마디가 귀를 타고 내려가 가슴에 박혔다. 자켓 속으로 스며드는 그의 온도에 선영은 도망칠 수도 더 가까이 다가설 수도 없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민호가 다가와 그녀의 손목을 살며시 잡았다. 부드럽게, 그러나 놓치지 않겠다는 듯 단단했다. 그 순간 선영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두 사람의 얼굴은 서서히 가까워졌다. 입술이 닿는 순간 짧은 숨이 터져나왔다. 처음은 망설임이었으나 이내 갈급한 떨림으로 바뀌었다. 민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앉아 선영은 저항하지 못한 채 더 깊이 빨려 들어갔다. 밤이 깊을수록 펜션의 불빛은 낮아지고 심장은 더 커졌다. 선영은 침대 머리맡에 앉아 양손을 꼭 모았다. 키스의 잔열이 아직도 입술에 남아 있었다. 밤 공기가 차갑다고 느껴져도 몸속은 도리어 달아올라 있었다. 그녀는 창문을 조금 더 열었다. 호수 쪽에서 물비늘이 흔들리는 소리가 잔잔하게 들렸다.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선영은 손바닥을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렸다. 심장이 박자를 바꾸며 뛰고 있었다. 두려움의 박자도 아니었고 불안의 박자도 아니었다. 아주 오래 잊고 지냈던 설렘의 박자였다. 문이 가볍게 두드려지는 소리가 났다. 지난 밤의 흔적이 떠오르자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다.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조심스레 걸음을 옮겨 문틈을 조금 열었다. 복도의 센서등이 잠깐 켜졌다가 사라졌다. 문틈 사이로 눈이 마주쳤다. 민호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아주 작게 숙였다. 미안하다는 인사처럼 보였고 계속 보고 싶다는 신호처럼도 보였다. 선영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문은 다시 천천히 닫혔다. 그 작은 순간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한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다. 부엌에서 커피가 끓는 소리가 났다. 선영은 슬리퍼 끄는 소리를 줄이려 조심조심 걸었다. 민호는 주전자를 들고 서 있었다. 눈이 마주치자 둘 다 동시에 웃음이 났다. 밤새 무거웠던 마음이 햇살처럼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커피 드실래요? 그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낮고 부드러웠다. 머그컵을 건네는 손끝에서 떨림이 전해졌다. 그 떨림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그 떨림 덕분에 스스로의 솔직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식탁에 마주 앉자 말들이 쉽사리 나오지 않았다. 말 대신 기모른 커피 향이 두 사람 사이를 메웠다. 선영이 먼저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민호 씨, 어제는 우리가 조금 무모했죠. 민호는 오래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손등을 식탁 위에 내밀고 가만히 기다렸다. 선영의 손이 천천히 그 위로 포개졌다. 그는 그제야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무모했지만 거짓은 아니었어요. 가벼운 문장이었으나 오래 반짝이는 문장이었다. 선영은 그 말에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 가슴속 어제와 오늘이 서로 화해하는 소리가 났다. 아침을 먹고 호수를 걷자고 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햇살이 도와주었다. 나뭇가지 끝에서 나뭇잎이 몇 장 흔들렸다. 오래된 벤치 하나가 햇볕을 정확히 받아 따뜻해 보였다. 그림자가 겹치는 곳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새겨졌다. 선영은 장갑을 벗어 호수의 난간에 손을 올렸다. 금속의 차가움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다. 그 위로 곧 민호의 손이 포개졌다. 둘 모두 놀라지 않았다. 이미 밤이 놀라게 할 만한 것들을 다 가져갔기 때문이었다. 대신 낮은 웃음이 동시에 새어나왔다. 이렇게 서 있으니 진짜로 살아있는 것 같네요. 민호의 말에 선영은 고개를 기울였다. 저도요. 어제는 꿈인 줄 알았는데 오늘은 숨이 제대로 쉬어져요. 이렇게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공기가 가슴을 지나 따뜻하게 변해 나왔다. 벤치에 나란히 앉자 긴장이 풀리면서 말문이 열렸다. 민호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퇴직하고 나서 하루가 참 길었어요. 사람을 태우고 내리던 시간이 사라지니까 내릴 곳도 없고 태울 사람도 없는 느낌이었어요. 정류장은 그대로인데 제가 설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의 말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지만 변명은 없었다. 선영은 그의 옆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비슷했어요. 간호사 그만두고 나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정작 마음이 허전했어요. 낮에는 괜찮은 척하는데 밤이 오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기분이었거든요. 두 사람의 말은 오래전부터 준비된 대사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서로가 서로의 공백을 정확히 알아보는 사람들 같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침묵이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새소리가 적당한 타이밍에 들어와 방점을 찍어주었다. 민호가 손을 들어 선영의 목도리를 살짝 고쳐주었다. 손가락이 턱선을 스치고 목 아래로 내려갔다. 살짝 닿는 그 온기가 기대 이상으로 선명했다. 선영은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눈을 감은 채로 그는 속삭이는 듯 말했다. 괜찮죠? 괜찮다는 말은 허락처럼 들렸다. 그녀는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가까워졌다. 얼굴이 가까워지고 숨결이 가까워졌다. 입술이 맞닿자 겨울 햇살이 갑자기 한층 따뜻해지는 느낌이었다. 처음의 키스보다 조금 더 길고 조금 더 솔직했다. 둘 사이를 가로막던 마지막 망설임이 바람에 날아가 버렸다. 선영은 손끝으로 그의 셔츠 주름을 느꼈다. 구겨진 부분마다 지난밤의 떨림이 되살아났다. 민호의 손이 허리 뒤에서 그녀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그 품 안에서 그녀는 가벼워졌다. 오래 들고 있던 짐이 잠시 내려가는 느낌이었다. 키스가 끝났을 때 둘 다 웃었다. 아무도 약속하지 않았는데 같은 순간에 웃음이 나왔다. 웃음 뒤에 조용한 숨이 이어졌다. 민호가 말을 이었다. 선영 씨, 나는 지금이 좋아요. 당신 옆에서 느리게 걷고, 느리게 앉아있고, 느리게 숨쉬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선영은 그의 말이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빠르게 사라지는 것들만 가득한 세상에서 느린 것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목소리였다. 그녀는 그 고백을 오래 간직하기 위해 고개를 숙여 손등을 바라보았다. 손등 위에 자신의 손과 그의 손 그림자가 겹쳐 있었다. 겹침은 어울림처럼 보였고 어울림은 미래의 단서처럼 보였다. 점심 무렵이 되어 펜션으로 돌아왔다. 친구 부부는 아직 잠들어 있는지 아무 인기척이 없었다. 선영은 부엌으로가 따뜻한 수프를 데웠다. 민호는 그 옆에서 접시를 꺼내고 식탁보를 펼쳤다.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식탁 위를 둥글게 비추었다. 마치 누군가가 오늘 하루를 축복해주는 듯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규칙적인 소리는 이상하게 마음을 진정시켰다. 얼마나 오래 흔들렸는지 이제야 비로소 바닥을 밟는 기분이었다. 식사를 마친 뒤 그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선영 씨, 혹시 부담스럽지 않다면 오늘 밤엔 내가 밥을 할게요. 내가 할 줄 아는 건 소박한 것뿐이지만 소박한 게 우리에게 어울릴지도 모르잖아요. 선영은 웃었다. 소박한 게 제일 어려워요. 그걸 잘하는 사람을 나는 믿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마음속에 오래 남을 문장들이었다. 오후에는 잠깐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 쉬기로 했다.
문 앞까지 배웅을 하던 민호가 장난스럽게 손을 흔들었다. 어제와는 달리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손짓이었다. 문이 닫히자 선영은 문에 등을 기댔다. 어두웠던 복도가 머릿속에서 천천히 환해졌다. 그녀는 핸드폰을 열어 메모장을 켰다. 짧게 한 줄을 적었다. 지금 숨이 산다. 문장을 저장하자 갑자기 웃음이 났다. 이 웃음은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종류의 웃음이었다. 그저 자신이 자신에게 건네는 축하처럼 느껴지는 웃음이었다. 해가 기울 무렵 다시 호숫가로 나갔다. 물을 가르는 작은 배가 먼 곳을 지나갔다. 노를 젓는 사람의 박자가 멀리서도 느껴졌다. 둘은 나란히 서서 물결이 부서지는 모양을 한참 바라보았다.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 말을 하지 않아도 오해가 생기지 않는 사이가 더 귀하다는 것도 알았다. 민호가 갑자기 물었다. 선영 씨는 오늘 하루를 한 단어로 적는다면 뭐라고 적을래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회복. 무너진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느낌이요.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발견. 놓쳐버린 것을 다시 찾은 날이니까. 하늘이 분홍과 보랏빛으로 물들었다. 선영은 그 색이 마음까지 번지는 걸 느꼈다. 그녀는 손을 들어 민호의 어깨 위에 가만히 올렸다. 그는 놀라지 않고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또 한 번 그녀를 안심시켰다. 둘은 천천히 걸었다. 발걸음 사이로 얇은 낙엽이 바스락거렸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오래된 레코드판의 스크래치처럼 애틋하게 들렸다. 펜션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영은 문득 발을 멈췄다. 민호가 돌아보았다. 왜요?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요. 오늘 나를 나로 돌려줘서.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을 놓지 않은 채 문 앞까지 걸었다. 저녁의 공기가 서늘했지만 손끝은 따뜻했다. 문 앞에서 둘은 짧게 눈을 맞췄다. 무수한 말들을 서로에게 보내고도 남는 침묵이었다. 민호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 불 끄기 전에 창문을 살짝 열어두세요. 호수 바람이 들어오면 잠이 더 깊어진대요. 그리고 그는 말을 멈추고 웃었다. 그리고 내가 그 바람 쪽으로 꿈에서 걸어갈지 몰라요. 선영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나는 그 바람을 붙잡고 조금만 더 걸을게요. 문이 닫혔다. 닫힌 문 너머로도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 온기는 작은 불씨처럼 조용히 타올랐다. 그 불씨가 더 커지길 바라는 마음과 이 순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동시에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삶이라는 것을 그녀는 늦게야 받아들였다. 그리고 다음 날 그 불꽃은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게 했다. 민호는 버스를 몰 때와 전혀 다른 얼굴이었다. 승객을 지켜보던 날카로운 눈빛 대신 지금은 선영 한 사람만을 조심스레 담고 있었다. 그 시선이 닿을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불안하면서도 기꺼이 흔들렸다. 펜션 마당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커피잔에서 김이 오르는 동안 서로의 숨결은 더 가까워졌다. 선영은 스스로를 다그쳤다. 이 나이에 무슨 떨림이야. 그러나 심장은 말을 듣지 않았다. 어제 후회하지 않으세요? 선영이 어렵게 꺼낸 질문에 민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후회라니요. 오히려 오래 기다려온 순간 같아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그녀의 가슴 속 어딘가를 톡 건드렸다. 순간 민호가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칼을 귀 뒤로 넘겼다. 손끝이 뺨을 스치자 온몸이 전기가 흐른 듯 떨렸다. 그 떨림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더 원하게 되었다. 민호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호흡이 겹치자 선영은 눈을 감았다. 입술이 닿는 순간 어제의 흔적이 다시 살아났다. 짧고 강렬한 불꽃 같은 키스. 숨이 막힐 만큼 깊었고 멈추기 싫었다. 민호는 그녀를 가볍게 끌어안았다. 등허리에 닿은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했다. 선영은 그 품 안에서 자신이 여전히 여자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간절히 원하는 존재라는 것을 실감했다.
한참 후 입술이 떨어졌을 때 선영은 숨을 몰아쉬며 웃었다. 우리 너무 빠른 거 아닐까요? 민호는 단호하면서도 다정하게 대답했다. 빠른 게 아니라 늦게야 찾아온 거죠. 그 말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울면 무너질 것 같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그 빛이 두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나 동시에 선영의 머릿속에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만약 아이들이 알게 된다면 나를 어떻게 볼까?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민호가 그녀의 떨림을 눈치챘는지 손을 꼭 잡았다. 선영 씨,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게 거짓이 아니라면 그 어떤 벽도 결국 넘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선영은 그 말에 기대고 싶었다. 머리를 그의 어깨에 살짝 기댔다. 민호는 놀라지 않고 더 단단히 그녀를 끌어안았다. 어깨와 어깨가 맞닿은 곳에서 두 사람의 온기가 섞여 하나가 되는 것 같았다. 호수 쪽에서 바람이 불었다. 바람에 흩날린 머리카락을 민호가 손끝으로 고쳐주었다. 그 손길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선영은 무심코 그의 손등을 잡았다. 작은 제스처였지만 그것은 분명한 고백이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긴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더 많은 눈빛과 손길이 오갔다. 말보다 솔직한, 말보다 깊은 교감이었다. 저녁 무렵 해가 기울고 창밖이 붉게 물들자 그는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오래된 나무의 결처럼 거칠지만 여전히 따뜻한 체온이 묻어나는 손이었다.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히려 조금 더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그의 어깨에 살짝 기댔다. 순간 그의 가슴이 뜨겁게 요동쳤다. 수십 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고 두근거림이 낯설면서도 달콤했다. 오늘은 그냥 옆에 있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그 말 한마디에 그는 망설임을 내려놓았다. 그들은 같은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한 걸음 더 가까워져 있었다. 그의 손끝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부드럽게 흘러내린 머리카락에서 은은한 샴푸 향이 났다. 그 작은 향기에 그는 오래된 청춘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그의 손길이 뺨으로 옮겨갔다. 따뜻하면서도 떨리는 손길이었다. 그녀의 눈꺼풀 아래로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번져갔다. 숨결이 가까워지고 결국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세상은 고요히 멈춘 듯했다. 키스는 점점 깊어졌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이내 억눌렀던 갈망이 서서히 피어올랐다. 그녀의 손이 그의 목 뒤로 올라가며 더 강하게 끌어당겼다. 서로의 호흡이 뒤섞이고 가슴이 더 가까워졌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로 내려갔다. 두려움보다 간절함이 컸다. 그녀도 몸을 더 붙이며 그를 받아들였다. 순간 오랜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듯한 따뜻함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녀가 속삭였지만 이미 몸은 솔직했다. 우리 지금만큼은 괜찮잖아. 그는 답하며 그녀를 다시 끌어안았다. 창밖의 어둠은 짙어지고 방 안에는 숨소리와 가쁜 심장 소리만 가득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에 깊이 스며들었다. 그날 밤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두 사람은 키스를 멈추고 잠시 눈을 마주쳤다. 숨은 가쁘고 서로의 얼굴은 달아올라 있었다.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녀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조용히 그의 가슴팍에 이마를 기댔다. 심장이 요동치는 소리가 그대로 들려왔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거리를 두고 싶지 않았다. 그녀를 아는 팔에 힘이 들어갔다. 그녀 역시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이 파고들었다. 우리 너무 늦게 만난 거 아닐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솔직했다. 늦어도 좋아. 지금이라도 내 곁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그는 그녀의 뺨을 감싸 쥐고 다시 입을 맞췄다. 이번에는 훨씬 깊었다. 그녀의 손길이 그의 어깨를 타고 내려가며 허리에 닿았다.
그 순간 전율이 온몸을 스쳤다. 숨결이 겹치고 체온이 섞이며 두 사람은 더 이상 예전의 친구가 아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갈망은 더 커졌다. 그녀는 스스로를 막아보려 했지만 그의 손길 하나하나가 마음의 문을 허물었다. 목덜미를 타고 내려오는 그의 숨결에 온몸이 떨렸다. 그 떨림이 두려움보다도 더 강렬하게 그녀를 흔들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을 자기 허리 쪽으로 더 끌어당겼다. 허락의 표시였다. 그 눈빛은 말보다 솔직했고 그는 그 신호를 외면할 수 없었다. 입술이 다시 겹치고 손길은 더 대담해졌다. 긴장과 욕망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눈가에는 슬픔도 번졌다.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스치고 있었다. 자녀들, 가족, 그리고 세상의 시선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싶었다. 그 순간만큼은 오직 그와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작은 우주였다. 침묵 속에서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당신 나 놓치지 마요. 그는 대답 대신 그녀를 더 깊이 끌어안았다. 그 말이 이미 그의 마음을 다 읽어버렸기 때문이다. 창밖에는 어둠이 더 짙어지고 방 안에는 두 사람의 심장 소리와 낮게 섞인 숨결만이 남았다. 그 순간 외로움도 후회도 사라졌다. 오직 지금의 뜨거움만이 두 사람을 붙잡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은 부드럽게 창문을 두드렸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전날의 불꽃처럼 여전히 뜨거웠다. 그녀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잔잔한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속은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순간 그녀의 몸이 움찔했지만 피하지 않았다. 괜찮아. 그의 낮은 목소리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대답 대신 긴 한숨이 흘러나왔다. 우리가 너무 큰일을 저지른 건 아닐까? 그녀의 말에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 역시 머릿속이 복잡했다. 아이들의 얼굴, 가족들의 반대, 사회의 시선, all of it. 그러나 동시에 그녀와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 후회해? 그의 물음에 그녀는 눈을 감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니, 후회하지 않아. 다만 이 길 끝에서 우리가 웃을 수 있을지 그게 두려워. 그는 그녀의 두 손을 꼭 잡았다. 웃게 해줄 거야. 어떤 길이든 내가 널 지켜줄게. 그의 눈빛은 단단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여전히 미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품에 안겼다. 온기가 마음을 녹였지만 동시에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사랑과 두려움, 희망과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복잡한 감정의 무게였다. 그 순간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제발 이번에는 놓치고 싶지 않아. 그날 저녁 그녀는 아들의 전화를 받았다. 익숙한 목소리였지만 오늘따라 더 무겁게 들렸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달라요. 순간 그녀는 숨이 멎는 듯 했다. 자녀에게까지 들켜버린 걸까? 그는 멀찍이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는 눈치를 보듯 그 시선을 피했다. 괜찮아, 아무 일 없어. 억지로 웃음을 지어내며 대답했지만 아들은 금세 눈치챘다. 엄마, 누군가 만나는 거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못한 채 침묵만 길게 이어갔다. 그 옆에서 그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라는 듯이.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눈가가 붉어졌다. 이제 아이들에게도 들킬 것 같아.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결국은 말해야겠지. 숨길 수 없는 일이니까.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정말 어떤 길을 갈 건지 그걸 먼저 정해야 해. 그녀는 눈을 감았다. 사랑은 뜨겁지만 현실은 차갑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손길 하나가 자신을 다시 살게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 없이는
이제 버틸 자신이 없어. 그 순간 그는 그녀를 껴안았다. 어깨 위로 떨어진 그녀의 눈물이 그의 셔츠를 적셨다. 눈물과 함께 밀려드는 체온은 오히려 더 진하게 그를 끌어당겼다. 그녀의 손이 그의 목덜미를 붙잡았고 그들은 다시 입을 맞췄다. 이번에는 도피가 아니라 더 깊은 갈망이었다. 서로의 숨결이 겹치고 떨리는 손길이 허리와 어깨를 타고 흘렀다. 사랑과 두려움, 그리고 현실의 벽 앞에서 더 뜨겁게 서로를 찾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자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소란스러웠다.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엄마, 누군가 만나는 거죠? 그 질문은 칼날처럼 날카로워 가슴에 꽂혀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달빛이 창틀을 스치며 은은한 빛을 흘렸고 그 빛 속에서 그는 다가와 그녀 옆에 앉았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 있잖아. 그의 말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나 정말 이기적인 걸까? 아이들을 생각하면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아 당겨 품에 안았다. 사랑이 이기적인 거라면 나도 똑같이 죄인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껴안았다. 그의 심장은 거칠게 뛰었고 그녀의 눈물은 그의 어깨를 적셨다. 그 순간 말보다 더 큰 교감이 흘렀다. 입술이 닿았고 손길은 다시 서로를 찾아 헤맸다. 이번에는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고 싶은 절실함이 그 속에 스며 있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속삭였다. 당신만 있으면 돼. 다른 건 다 버려도 돼. 그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단단해졌다. 끝까지 같이 가자. 어떤 일이 있어도. 창밖으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와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겹쳤다. 그 밤은 단순히 사랑의 밤이 아니라 현실을 향한 결심의 밤이 되고 있었다. 그날의 다짐은 뜨거웠지만 아침이 밝자마자 현실은 잔인하게 고개를 들었다. 휴대전화에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알림 소리.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정말이십니까? 자녀들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그녀는 손끝이 떨려 제대로 답장조차 할 수 없었다. 남자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침묵했다. 말없이 내민 손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지만 그 손길조차 무겁게만 느껴졌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했으나 차갑게 스며드는 불안은 막을 수 없었다. 그녀의 아들은 단호했다. 엄마, 이건 절대 안 돼요. 저 사람과 함께하는 건 우리 가족을 배신하는 일이에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분노에 차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남자는 그 눈물을 닦아주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미안해요. 나도 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하지만 내 자식들을 외면할 수는 없어.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마치 오래된 배가 파도에 흔들리다 균열이 생기는 듯 다짐은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으려 했지만 입술 끝은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은 설렘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사랑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 자녀들이, 세상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였다. 남자는 낮게 속삭였다. 우린 약속했잖아요. 무엇이 있어도 버티자고. 끝까지 함께하자고.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여 그의 가슴에 이 말을 기댔을 뿐이다. 가슴에 묻히는 눈물이 뜨겁게 스며들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침묵 끝에 흘러나온 첫 마디는 떨리고 있었다. 엄마는 행복하고 싶어. 너희 아빠 떠난 지 오래됐잖아. 나도 내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니? 아들의 호흡이 거칠게 전해졌다. 엄마, 그건 핑계예요. 우리한테는 아빠가 여전히 아빠인데 왜 낯선 사람을 가족이라 불러야 하죠? 엄마, 부탁이에요. 제발 그만두세요.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수화기 너머의 울분이 칼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남자는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지켜보며 손을 내밀었지만 그 손길조차 그녀에겐
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속삭였다.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져요. 하루가 한순간 같아요. 그런데 내 아이들이 날 버리겠다고 해요. 그게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를 놓을 거예요? 우리가 지켜낸 밤들은 뭐가 되죠? 당신 가슴에 남아있는 내 온기는 다 지워버릴 수 있어요? 그녀는 대답 대신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눈물이 그의 셔츠를 적셨다. 하지만 그 품은 포기할 수 없다는 듯 더욱 단단히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더 격렬하게 서로를 확인했다. 마치 내일이 존재하지 않는 듯 서로의 체온을 탐하고 눈빛으로 매달렸다. 그러나 사랑의 뜨거움 속에서도 그림자는 짙게 드리워졌다. 새벽녘 창가에 앉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자식들을 외면하면 결국 나는 엄마로서 실패자가 되겠죠.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남자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당신은 이미 수없이 버텨온 사람이에요. 이제는 나와 함께 살아가면 돼요. 두려움은 내가 다 막아낼게요. 그녀는 고개를 흔들며 오열했다. 사랑해서 더 미안해요. 당신을 더 사랑할수록 내 아이들에게 더 죄책감이 커져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눈을 감고 그녀의 등을 쓰다듬을 뿐이었다. 사랑과 죄책감이 얽히며 두 사람을 옥죄는 밤, 창밖에는 빗방울이 다시금 흩뿌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혼자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밤새 눈물을 흘린 탓에 눈두덩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빛은 창백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엄마니까, 결국 엄마니까. 그 순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남자의 목소리였다. 나예요. 문 열어줘요. 그녀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문을 열었다. 남자의 얼굴 역시 지쳐 있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그녀를 향한 절절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었다. 당신, 나랑 도망칠래요? 어디든 좋아요. 버스라도 몰고 당신 손만 잡고 있으면 돼요. 우리 그냥 떠나버려요. 남자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순간 마음속에서 수많은 장면이 교차했다. 아이들이 어린 시절 그녀 품에 안겨 웃던 얼굴,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홀로 버텨온 지난한 시간, 그리고 최근 남자와 함께하며 다시 살아났던 웃음과 떨림. 모든 장면이 그녀의 가슴을 쳤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떠나면 나는 더 이상 엄마가 아니야. 내 아이들은 날 버릴 거야. 그리고 난 그 상처를 안고 살 수 없어.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이들에게는 배신이 돼버려.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그녀의 두 손을 잡아 힘껏 끌어안았다. 사랑은 배신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저 살아있는 거예요. 숨 쉬고 웃고 다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눈을 질끈 감았다. 그래도 난 엄마야. 그 사실을 외면할 수 없어. 그 순간 그녀의 아들이 문을 팍 차고 들어왔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저 사람은 우리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엄마까지 잃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오열하며 아들을 끌어안았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남자는 한 발자국 물러섰다. 그 장면이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았다. 그가 그녀를 지켜주려 했던 모든 약속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잠시 후 그녀가 흐느끼며 말했다. 부탁이에요. 이제 그만 떠나요. 당신을 사랑하지만 난 여기서 멈출 수밖에 없어요.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녀를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끝내 흐르지 않았다. 대신 마지막으로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천천히 등을 돌렸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비명을 삼키듯 흐느꼈다. 사랑을 놓는다는 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엄마로 남는 길을.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의 소식을 알지 못했다. 다만 어느 날 버스가 지나갈 때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멍하니 도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남자는 간호복을 입은 여인의 뒷모습만 보아도 가슴이 저며왔다. 그들의 사랑은 끝났지만 결코 지워지지 않았다. 살아있는 한 가슴 깊은 곳에 불씨처럼 남아있을 것이다.